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루는 분명히 지나갔는데 내가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특별히 큰 불행이 있어서도 아닌데 마음이 무겁고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날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단순한 노화나 의욕 저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버틸 수 있습니다. 출근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고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고 선택권은 많아지지만 정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느끼는 막막함의 정체는 나는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전보드는 단순한 취미나 유행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눈앞에 세워주는 도구가 됩니다. 비전보드는 거창한 목표를 적어놓는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구체적인 장면으로 시각화해두는 삶의 지도입니다. 사람의 뇌는 막연한 생각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장면에는 즉각 반응합니다. 그래서 비전보드는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김영수 씨 역시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든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올해 67살입니다. 퇴직한 지는 어느덧 4해가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안정된 노후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큰 병도 없고 가족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루를 조금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과 무력감이 조용히 깔려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6시쯤 눈이 떠집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출근 시간의 습관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람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서둘러 나갈 곳도 누군가를 기다리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본 채 누워있다가 다시 잠들어 보려고 눈을 감아봅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 이런 말이 맴돕니다. 일어나서 뭐 하지? 이 질문에 답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눕게 만듭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컵 마십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가 흘러나오고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그 속도에 전혀 포함되지 못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이미 끝난 경기장을 혼자 걷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아내는 이미 외출한 뒤입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바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쉬고 있는 것도 아닌 애매한 위치. 그 애매함이 마음을 가장 괴롭혔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시간이 갑자기 늘어집니다. 해야 할 일도 꼭 가야 할 곳도 없습니다. 책을 펴보지만 몇 장 넘기지 못합니다. 결국 창밖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앞으로 10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소리 없이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방향이 사라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그의 마음을 깊이 건드렸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너무 없어. 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지? 이 상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잡지를 넘기던 중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문장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미래를 떠올리지 않기 때문에 멈춰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를 적었습니다. 70살의 나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으면 좋을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리려 노력했습니다. 아침, 오후, 저녁의 모습 말입니다. 다음 날 그는 신문과 잡지를 펼쳤습니다. 공원을 걷는 또래 남성,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노인, 흙을 만지는 손 그는 사진을 오려 종이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 몸이 아프지 않은 하루, 누군가에게 필요 있는 존재.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비전 보드를 완성한 날, 그는 그것을 벽에 붙여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하루에는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비전 보드를 보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모습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문화센터 책자를 펼칩니다. 사소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무엇보다 크게 달라진 것은 그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오후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있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고 내일 1cm만 가면 된다. 몇 달이 지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좀 달라졌어. 삶이 갑자기 풍요로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더 이상 자신을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날도 있지만 그럴 때면 비전 보드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나는 아직 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오늘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셔서 단 하나의 질문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몇 년 뒤, 하루가 끝났을 때 그래도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떠오르는 단어 몇 개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만의 비전 보드의 시작입니다. 삶은 그렇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